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좋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간밤에 상승폭은 미미했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0.17%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가 6주 연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을 중심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의 이익 하향치가 그 폭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네요.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그런 업종은 유틸리티와 증권, 화학 업종이고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쪽은 조선, 자동차, 철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 여러 가지 부진했던 종목들의 반발 매수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저가를 기록하던 조선, 철강, 기계, IT, 자동차, 금융 쪽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장에는 현재까지 신저가주가 단 2개 종목으로 어제 대비해서 그 개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어제 780선을 돌파했었던 코스닥은 오늘장 일단은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실적, 모멘텀, 수급 그리고 남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보셔야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오늘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소형주, 코스닥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점으로 와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가지 못했던 대형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매기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따라갔다가는 시장과 엇박자가 나기 쉬울 텐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시죠.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상승폭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금 속속 실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부 변수보다는 내부 변수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무난한 상승 기조입니다. 0.58% 상승 2085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양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록색 라인 마지막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 오늘 장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지금 갭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시초가부터 2080선은 뚫어주면서 무난한 상승 기조를 펼쳐왔고요. 9시 후반에는 208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좀 장중의 변동폭이라든지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80에서 90선 사이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장 수급도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은 다소 좀 아쉽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외국인이 사나 싶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수급 그래프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9시 30분 구간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도 갈피를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아주 소폭의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포지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출발했는데요. 바로 매도 전환했죠. 또 매수 기조를 보여줄까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좀 매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2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오늘 장초반 매도로 출발했지만 이내 매수로 가닥을 잡는데요. 현재는 100억 원 정도입니다. 워낙에 좀 복잡하게 포지션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따라가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기조는 좀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굴뚝주라고 하죠. 좀 산업재, 기술주들 약세 흐름이 뚜렷했는데 오늘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쪽이 운송장비입니다. 3.66% 상승하면서 전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자 해지일까요? 그동안에 코스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었는데 오늘장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지수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기계, 은행, 철강금속, 건설 순으로 1에서 2%대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나는데요. 뭔가 업종의 느낌이 굵직굵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많이 소외돼 있었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장에서는 반등이 뚜렷합니다. 반면에 조정받는 쪽 보겠습니다.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오른다면은 또 갔던 종목들은 쉬어가겠죠. 오늘장에 조정받는 업종입니다. 의료정밀 쪽 3.43%의 조정 흐름 나타납니다. 그동안 급등을 했던 미래산업이 잠깐 좀 쉬어가면서 업종 흐름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강세하면 가장 떠오르시는 섹터가 아마 건자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멘트를 비롯해서 몇몇 건자재주들이 포진돼 있는 비금속 광물 역시나 오늘 조정받죠. 2%대 약세 흐름 집계되고 있고요. 의약과 통신, 종이목재 순으로 오늘장 제한적인 하락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악재가 불거지면서 급락 흐름을 면치 못했던 조선주들이 오늘장에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선 종목군들부터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4에서 16% 굉장히 강한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조선주 약세의 시발점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상승에 불을 지피는 흐름, 오늘장 1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흐름 양호합니다. 최근에 1조 원대 부실이 발견됐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15,000원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죠. 과연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어떤 뉴스를 내놓은 걸까요?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좀 부실을 눈감아줬다라는 비난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도 부각이 되면서 지금 좀 긴급 자금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2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장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 부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단기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이 부분이 또 강한 반등 흐름을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되고 있는 흐름 오늘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살펴봤으니까요. 두 번째로 자동차 관련주들도 보겠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면치 못했던 대표적인 종목군이 이 자동차 쪽이었죠.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 좀 원달러 환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 부근까지도 좀 올라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50원대 후반까지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쪽에서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 6월 달부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1158원 90전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주들이 유리한 이 영업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주들에는 좀 영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13만 원권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이 현대 글로비스나 기아차, 현대 위아까지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동반해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그동안에는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못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현대 위아가 6% 정도 상승 흐름 그리고 기아차 3%대 현대 모비스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 지수는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대세는 확실히 한풀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옥석 가리기 과정을 끝내고 이런 종목들, 좀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는 마크로젠이 8%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제노포커스 그리고 메디톡스나 동아ST도 현재 시세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의도증권가 특징주 동아ST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동아ST입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780선을 돌파했죠. 계속 고공행진 속에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 도움을 주는 업종으로는 바로 제약바이오주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그중에서도 동아ST를 주목해봤습니다. 그러면 리포트 내용 어떻게 나왔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흥국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프리뷰 컨센서스 부합 예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로 부합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시벡스트로 등 신약 가치가 확대될 거라 예상했는데요. 흥국증권이 동아에스트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럼 실적 추정치 함께 보시죠.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 떨어진 1,4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8% 증가한 145억 원일 거라 예상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이 4.5% 밑돌고 영업이익은 2.9%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한국증권은 동아에스티가 신약 가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더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양호한 실적과 신약 효과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0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신약 효과, 시벡스트로 미국 처방 양호, 그리고 에보글리프틴 기술 수출 계약 추가라고 잡았네요. 헬스케어 최선호주로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동아에스트의 대표적인 신약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는 올해 초 유럽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아서 지난달에 발매를 시작했는데요. 기존 약의 이 폐렴 적응증까지 확대해서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시벡스트로의 미국 처방 금액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벡스트로는 미국의 머크가 판매 중에 있고 동아에스티는 러닝 로얄티를 받는 구조인데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처방 금액은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8.9% 증가한 약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금액은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시벡스트로의 처방 금액은 꾸준히 증가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인 에보글리프틴도 해외 추가 라이센싱 아웃을 진행해 향후 원료의약품 수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동아에스티를 헬스케어 최선호주로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동아에스티의 영업 가치와 또 시벡스트로와 에보글리틴 등 신약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프리뷰, 독립서치 추정치 대비 부합 전망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외형은 여전히 정체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다소 정체될 거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지속될 거라 개선될 거라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동아에스티는 다소 높은 PE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PER 그래프 한번 보시죠. 메리츠증권은 최근 동아에스티의 PER이 제약업종에 대한 R&D 경쟁력과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으로 적용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 주가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는 관점에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동아에스티 3.7% 상승한 1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관심을 형님한테 뺏기면서 다소 좀 소외돼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쪽에 이런 매기 형성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은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출렁거림도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변동폭은 한 12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0.7% 정도의 상승과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고를 대비했을 때 0.71% 하락입니다. 777선 부근 지나가는 흐름이고요. 보시면은 다른 날 형성돼 있던 것보다 캔들이 다소 좀 길어집니다. 음봉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 하지만 5일 이동평균선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분봉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신고가 경신 행진이 이어졌고요. 오늘도 이 시초가에서 신고가는 경신이 됐습니다. 788포인트를 좀 터치를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서서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됐고요. 장중 저점 부근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수급도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개인의 대결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거세게 나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1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매도 물량이 460억 원. 굉장히 강한 매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만만치 않게 개인 쪽에서도 받아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571억 원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포착되고 있고요. 기관은 아주 약간이지만 서서히 매도로 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7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고요. 개인 쪽에서만 물량을 받아냅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좀 공통적인 이런 부분을 이슈를 보자면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저렴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에 따른 부담감이 반영되면서 잠시 좀 쉬어갑니다. 오늘 게임이나 콘텐츠 그리고 이 건자재 관련주들이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오늘장에서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쪽 보시면은요. 먼저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 밥솥주들이 있습니다. 밥솥주, 특히나 쿠쿠전자, 리홈쿠첸 이 두 종목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고요. 리홈쿠첸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된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오늘장 6%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풍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단기적으로 다른 이 두 종목보다는 시세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장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 보시면은요. 홈쇼핑주가 있습니다. 홈쇼핑 4인방이 나란히 상승 기조 나타내고 있고 현대홈쇼핑 오늘장에서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이 종목과 관련해서 현저한 주가 저평가다 증권사의 레포트고요. PER이 3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찾아봤더니 대체로 홈쇼핑 관련주들은 PER이 10배 안팎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의 동반 강세 흐름이고요. 지금 CJ 오쇼핑, GS 홈쇼핑, NS 쇼핑까지 나란히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절대적으로 주가 저평가다.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대홈쇼핑이 특히나 오늘장에서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의 흐름은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보시죠. 9월물 250.75포인트 부근 지나갑니다. 최근 들어서 선물 지수는 250선에서 많이 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62%의 상승 흐름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시죠. 선물 쪽에서 개인의 포지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는 1,50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2,000계약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3,000계약 이상 매수하면서 현재 선물 지수는 외국인 매수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